경제가 위기가 있을 때마다 자본주의를 고쳐야 된다, 리셋해야 된다, 혁신을 해야 된다, 또는 자본주의가 근본적으로 잘못했으니까 뜯어 고쳐야 된다, 이런 개혁 또는 구성주의적, 구조주의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 있을 때 대한민국의 경제 시스템 전체가 잘못돼서 이런 일이 왔다라는 식의 절망론이 많았고, 개혁을 하지 않으면 죽는다, 뭐 이런 주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글로벌 금융 이후에 미국을 비롯해서 월가를 점령하라 1%대 99%를 비롯해서 자본주의 4.0이라고 하는 용어가 대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근본적으로 뜯어져 고쳐져야 된다. 그래서 경제 위기가 올 때마다 이런 주장들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누가 디자인한 것도 아니고 자연 발생적인 세계 질서고, 정부나 외부의 간섭이 없으면 우리의 선택은 자연적으로 발현되는 질서는 시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장은 인간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완벽하지 않지만 서로의 자율적인 정보와 시장의 가격 메커니즘에 의해서 우리가 피드백을 받아서 계속 수정하면서 진화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장 경제가 잘못됐거나 분배를 하는 것이, 재분배를 강화하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든다라고 하는 분배 정의론에 이런 마르크스나 일부 경제학자들을 넘어서 철학자들이 도덕적인 정당성을 주장하는, 또는 재분배의 도덕적 정의가 있다라고 하는 이 이론들을 쭉 발전시켜 왔습니다. 그들이 어떤 주장을 해왔고,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충격이 있을 때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 자본주의 폐기론 또는 개혁론, 리셋 이론을 주장하는 일부 지식인들의 오만한 구성주의적인 또는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 분배 정의론의 이론들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배 정의론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분배 정의론은 한 7가지 정도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적 평등주의, 그다음에 차등의 원칙주의, 운의 평등주의. 이 두 개는 아주 유사해서 하나로 묶어볼 수도 있고요. 복지 기준주의, 기여 공과 기준주의, 자유주의, 그다음에 여성평등주의적인 사상들이 있습니다. 이 절대적 평등주의, 이갈리테리아니즘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인간은 모두 도덕적으로 평등하기 때문에 재화의 분배에서도 절대적으로 평등이 구현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입니다. 이 주장은 여러분, 이 절대적 평등주의 주장을 공산주의라고 볼 수도 있고, 이런 주장에 대해서 우리는 몇 가지 문제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재화의 평등한 것들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냐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양이냐 수준이냐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인하고 갓난애하고 우유를 똑같은 양을 주면 그게 평등이냐, 아니면 갓난애가 먹을 수 있는 작은 양도 그 수요에 비해서 같은 수준이냐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양이냐 수준이냐를 어떻게 평등으로 측정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화를 분배하는데 사과나 차냐 자전거냐, 이런 수많은 재화를 직접 주는 거로는 평등을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화폐를 가지고, 그러면 화폐가 재화의 가치를 대변하니까 화폐를 통해서 하자,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돈을 같은 액을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거죠. 보시면 화폐를 가지고 있을 때 집값하고 화폐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화폐의 가치와 집값의 가치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화폐가 모든 그 재화가 같은 가격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불완전한 지수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일시적으로 화폐를 같은 걸 받더라고 하더라도 그걸 통해서 물건을 살 경우에는 이미 그 평등한
지표는 깨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같은 돈을 가지고도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사람하고 비싸게 살 수 있는 사람, 위치에 따라 다 다르죠.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들은 그 물건을 사러 가는데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거래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화폐가 절대 평등한 재화를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이 화폐의 양을 가지고 우리가 1인당 GDP를 잽는데 이것도 완전히 불완전한 지표입니다. 1인당 GDP는 거래되는 거래에 따라 금액적인 거래를 합한 것이 1인당 GDP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팬데믹이 있기 전에 회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모자라서 집을 수리하는데 인테리어한테 돈을 주고 했다 그러면 그것은 GDP에 잡힙니다. 그런데 내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으니까 그걸 내 손으로 고치면 이거는 GDP에 전혀 잡히지 않지만 우리가 고장난 화장실을 고쳤다는 데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지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GDP가 불완전한 지표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 경제학자들이 볼 때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균등한 분배가 효율적인 분배가 아닌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재화가 그걸 써서 더 많은 부를 창출하는 사람한테 가는 것이 전체 부를 늘리고 그거에 대한 사회적인 풍요를 더 빨리 가져가는 거지, 그 자산을 줘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한테까지도 재화를 동일하게 주는 것은 바로 이 효율적인 재화의 배분, 우리가 이걸 이제 파레토 알로케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에피션시를 달성한다 그러는데 그걸 달성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시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평등한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 하는 거죠. 항시소득이 평등한 원칙을 정을 해도,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기본소득을 똑같이 줘도 다른 소득, 만약에 기본소득제를 아예 모든 소득은 기본소득으로만 한다, 그렇게 하면 그 소득을 가지고 저축을 어떻게 하느냐, 소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재산의 불평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등한 세상을 달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스타팅 게이트, 출발선 원칙이라고 해서 출발선에 평등하고 이외 불평등을 허용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성경의 회년 같은 것들인데요. 그런데 결국은 불평등으로 귀결되죠. 그러면 이 절대적 평등주의가 깨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세대 간의 불평등을 위해서 계속되는 재분배의 문제가 생긴다. 왜냐하면 저축을 잘해서 자녀한테 많이 넘겨주면 그 집은 이미 또 불평등으로 스타팅 게이트가 달라지니까 그러면 상속을 못하게 하고 다 뺏어서 다시 나눠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아주 가장 근본적인 거는 사회의 소득평등이 효용극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공공선의 최대화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바로 이제 존 롤즈라고 하는 철학자가 만든 A Theory of Justice, 정의론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71년에 나왔고 그것을 보충해서 확대한 게 Political Liberalism이라고 1993년에 나온 책입니다. 이건 제가 정의론에 대해서 일부 지난 다른 동영상에도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롤즈가 사회의 정의가 어떤 게 정의해야 되냐, 기본적으로는 이 절대적 평등주의의 모순을 해결하려고 이 롤즈는 차등의 원칙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우선은 제일 우선되는 가치는 개인의 평등한 기본권과 자유의 기본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권하고 자유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동일한 청구권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나 기본 인권하고 자유에 대해서는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라고 하는 이제 사상이고, 우리는 민주공화국에서 이 민주주의는 이 원칙을 대부분은 받아들이고 있고 실현은 못하더라도 그걸 실현하려고 애를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 이론을 달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두 번째가 뭐냐면 이게 바로 차등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아까 절대적 평등주의와 달리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하는데 어떤 조건에서만 허용이 되느냐 하는 것은 이 기회의 공정한 평등은 누구한테나 열려 있어야 된다. 기회는 공정하게 누구한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이 평등한 것보다 사회의 불행한 구성원들한테 더 혜택이 되면 그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불평등에 대해서는 허용을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차등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를 도덕적인 사회라고 주장하는 차등의 원칙주의, 우리 정의론, 존 롤즈의 정의론은 바로 기회는 누구한테 공정하지만
불평등은 어떤 조건에서만 허용이 되느냐? 불평등이 있는 것이 평등한 것보다 사회적으로 불행한 사람한테 이익이 될 때는 불평등도 허용돼야 된다, 이런 거고요. 이 차등의 원칙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주리경제학이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미래에 더 큰 소득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생산성 높은 일에 노력을 투입하는 거고, 이것이 전체 부를 높이는 것이고,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듯이. 그런데 여기서 존 롤즈는 경제 전체 부가 아니라 사회적 약자들의 부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경제가 운영이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적 평등주의가 상대적 부만 고려했다면 롤즈는 절대적 부 수준도 고려하면서 빈부격차를 줄이는 원칙을 적용했다는 면에서는 자유주의와 절대적 평등주의에 타협안을 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선은 이 절대적 평등주의는 롤즈의 이 사상을 절대적 평등의 원칙을 훼손했다. 이 절대적 평등주의는 상대적 부가 최우선의 관심사항이고 판단 기준이 되고, 이 상대적 부, 빈부격차라고 하는 것을 없앤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연대의 가치다. 우리 같은 가치, 서로 시샘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살을 내면 평등한 속에 있어야 되고, 이 개인의 평등은 바로 이런 가치를 표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대적 사회적 위치를 그 자체를 가치의 기준이 아니라 이 부가 높아지냐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도덕적 원칙이 아니라 경제적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물론 이제 공리 유틸리테리안 주류 경제학자들, 자유주의자들은 효용을 최대화하지 못한다 하는 거 하고, 자유주의자들은 자유와 재산권, 스스로 자영의 원칙을 훼손한다는 거죠. 약자들을 위해서 뺏어도 주는 거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제 주류 경제학에서는 자신의 노력의 결과를 향유할 권리가 있는 것이 이제 자영의 원칙인데, 이것들이 이제 훼손된다는 게 자유주의자들의 비판이고요. 또 하나는 사회적 우월적지 낮은 지위가 다 부도덕한 게 아니라 정당한 노력에 의한 거냐 아니냐가 중요한데, 이것들을 무시한다는 데서 절대적 평등주의나 이거나 똑같이 문제가 있다, 이런 비판을 합니다. 요걸 조금 더 확대한 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론이 두 번째 93년의 책에서 나온 것들은 뭐냐면, 사회에서 소득의 분배만큼 기회의 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졌냐, 기회가 균등하냐가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는 결과적으로 소득이 어떻게 되는 것보다 기회가 어떻게 공평하게 분配되느냐를 가지고 도덕의 기준을 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존 롤스 이전에 브라이언 베리라고 하는 학자가 Equal Opportunity and Moral Arbitrariness, 그래서 평등한 기회와 도덕의 임의성이라고 하는 책에서 주장을 했던 거고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 기울어진 운동장 주장입니다. 뭐냐면 사람마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유리한 유전적 형질이나 가문이나 뭐 이런 것을, 국가나 종교나 이런 것을 갖고 태어난다. 그래서 이런 운이 결정하는 사회 시스템은 도덕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 운을 뺀 자기 노력한 부분에서만 인정하고, 이 운에 의한 불평등, 애초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을 교정해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 문재인 정부를 구성했던 홍장표, 장하성 이런 분들, 김상조가 늘 주장하는 것들이 바로 이 이갈리테리안적인 사상들이고, 이런 게 이제 좌파들이 많이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타고난 운의 차이를 제거하는 평등한 그 사회를 만드는 원칙이 있어야 되는가. 그런데 이걸 직접 하려고 그랬더니 운으로 또는 타고난 차이에 의해서 되는 요소가 너무 많아서 실제로는 적용을 못 한다는 거죠. 보시면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잘하고, 가문이 좋고, 뭐 어떤 고등학교를 나왔고, 제가 아는 정치인은 자기는 정치 역량이 뛰어난데 충북이 고향이어가지고 자기가 정치적으로 성공을 못했다. 자기가 경상도나 전라도에서 태어났다면 자기는 대통령이 됐거나 뭐 훨씬 높은 자리에 올랐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나라 현실이죠. 경상도, 전라도 빼놓고는 대통령 되기 어려운 사회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대통령 된 사람들이 자기는 그런 운에 의해서 이게 됐는데 사회를 전체를 뜯어고치겠다고 그러는 게 우리 사회죠. 그래서 이 불리한 재능과 환경에 태어난 사람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타고난 차이를 무시하고 인간이
그 타고난 차이가 아니라 그 차이를 무시하고 모든 인간은 동등한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는 주장들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나타난 거로 보면 바로 이제 미국의 소수 인종들한테 대학 입시를 특혜를 주는 그런 것들이 어포머티브 액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 타고난 차이, 절대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불리한 환경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크게 보면 이 이갈리테리안적인 사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것들은 실제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성공에 기여하는 변수들은 수없이 많고 그 중에 어떤 것이 타고난 건지 어떤 것이 노력에 의해서 확장된 것, 타고났어도 노력 안 하는 사람은 성공을 못하는 거고 노력이라고 하는 게 타고난 것들 때문에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노력을 더하게 하는 순환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실제 적용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상적으로는 이렇게 도덕 기준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적용할 수 없는 게 목소리 큰 쪽한테 특혜를 주는 형태로 시장이 왜곡되는 형태로 자꾸 나타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이제 웰페어 베이스드 프린시플에서 복지 기준 원칙입니다. 그래서 도덕적 기준과 중요성은 사람의 복지 수준에 의해서 판단이 돼야 된다. 그래서 뭐 물질적 평등, 기회 평등, 사회적 약자들의 수준이라든 자유, 뭐 기밖의 기준은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웰페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복지라고도 그러고 행복이라고도 하고 유틸리티라고 하는데 결국 행복한 거를 하기 위한 다 수단에 불과한 거기 때문에 유틸리티 또는 웰페어로 판단을 해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복지의 가장 큰 이제 어려움은 무엇이 본질적인 가치를 갖느냐, 우리한테 뭘 우리가 행복하게 만드느냐, 우리의 복지를 높이는 게 뭐냐, 그리고 어떤 정책과 우리의 선택이 복지를 최대화하는가냐에 관한 정의와 측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은 이제 역사적으로 여기 보시면 제레미 벤썸, The Historical Father of Utilitarianism이라고 그러죠. 복지주의의 역사적 아버지라고 하죠. 그래서 본질적 가치, 인간학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즐거움의 경험, 쾌락의 경험 이외에는 없다. 또는 이제 쾌락의 반대가 불편함의 회피죠. 그래서 쾌락 경험과 불편함의 회피 이외에는 본질적 가치를 갖지 않는다는 거죠. 존 스튜어트 밀도 여기에다가 쾌락, 플레저 이런 것만 하니까 여기다 행복, 성취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이제 머슬로의 욕구 5단계설에 보시면 이 생존의 욕구로부터 자아 성취의 욕구까지 쭉 있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존 스튜어트 밀의 사상과 비슷합니다. 근데 그 개념이 행복하고 플레저하고 풀필먼트가 과연 그렇게 딱 구분이 되는 개념이냐는 달라지겠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사람이 무엇을 선호하고 얼마나 만족하냐 하는 것, 즉 자신이 원하는 것이 개별마다 다 다르다. 그게 이제 케네스 에로가 주장한 사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늘 이런 것들이 지금 공격을 받는 것 중에 하나,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행복하고 자기가 쾌락을 추구하는 것들이 복지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소위 상식적 충돌관의 도덕관과 충돌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노숙자들을 돈을 벌어서 오는 즐거움보다는 일하는 불편함을 회피하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범죄 행위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들의 선호도에 따른 선택도 다 복지 기준이 되지 않느냐 하는 거고요. 이런 비판을 했을 때 그러면 사회가 도덕적 기준이 없지 않느냐, 이랬을 때 주류 경제학자들이 이제 복지 기준 원칙을 정의하면서 뭐냐면 게임 이론을 통해서 인간 사회가 왜 신뢰와 도덕적 협업의 사회로 진화하는지를 보면서 이런 것들이 사회화가 되면서 인간은 협력, 갈등보다는 협력, 불신보다는 신뢰 관계 쪽으로 가면서 도덕적 사회로 진화한다는 걸 보여줌으로써 이런 비판을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각자 다른 유틸리티 펑션, 복지 함수를 각자 가지고 있는 선호도 이런 것들을 수집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복지를 극대화하는 정책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하는 것이 있습니다.